2교시에는 복리법과 단리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은행에 갔을 때 이자에 대해 복리와 단리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0,000원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가 1년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요. 단리의 경우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돈이 어떻게 늘어날까요? 이자는 해마다 1,000원으로 일정해요. 단위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총 금액이 증가하는 폭도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1년에 1,000원이 붙으니까 2년 후에는 1,000원이 2번, 2,000원이 붙을 거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3,000원이 붙겠죠. 그리고 10년 후에는요. 10,000원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원금과 합쳐서 10년 후에 20,000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복리이자는 어떨까요? 복리법은 원금과 새로 생긴 이자를 합해서 총 금액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자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첫 해에는 1,000원이 붙지만은요. 여기에서 1,000원의 이자가 붙어서 11,000원이 된 것의 이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는 1,100원이 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해의 총 금액은 12,1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고요. 10년 후를 비교했을 때 단리 이자가 붙은 상태에 원금과 더한 것은 20,000원이 되지만 복리 이자가 붙은 원금과 더한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리법이 훨씬 더 큰 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그래프로 볼까요? 단리법의 그래프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지만 복리법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달라져서 직선의 형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복리법처럼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즉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증가하는 것은 단리법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증가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도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증가하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직선 모양이 되고,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그래프의 기울기도 훨씬 더 가파른 거죠. 둘로 나뉘어 번식하는 박테리아가 1분마다 한 번씩 분열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1분 뒤, 2분 뒤 개체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늘어날까요? 1분에는 그냥 한 개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개라고 하더라도 1분 후에는 2개가 되고 2분 후에는 2개가 분열되고 그리고 3분 후에는 또 이것이 또 분열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건데요. 가로축 X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거고요. 세로축 Y는 박테리아 수를 나타낸 거예요. n이 자연수일 때 위의 모습이 될 건데요. 그러면 n의 범위를 넓혀서 일반적인 형태의 2의 x제곱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는 점으로만 되어 있고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연속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수의 범위를 넓혀서 유리수, 무리수로 생각하여 x를 모든 수로 채우면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모습과 비슷한가요? 이렇게 지수를 무리수까지 확장함으로써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의 x제곱 값이 정해지고 그래프로 그려진 건데요. 위에 2의 x제곱처럼 a가 1이 아닌 양의 상수일 때 실수 x를 a의 x제곱에 대하여 대응시켜 얻은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꼴을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밑을 1이 아닌 양수라고 한정을 할까요? a가 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x의 값이 무엇이든 함수값이 1이 되겠죠. 그럼 이것의 함수 그래프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특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x가 음수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1로 실수가 아닌 허수가 돼서 함수값을 정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인데요. 2의 x제곱의 경우처럼 어떤 값에 1보다 큰 수를 곱해 나가면 그 값은 계속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1보다 작은 수를 곱해 나가면 그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즉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는 미세값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볼까요? a가 1보다 큰 경우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도 커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죠. 그리고 지수적 증가의 특징으로 x의 값이 일정하게 커져도 y의 값은 점점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단리법과 복리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때는 x의 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은 작아지네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양이 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으로 y는 x제곱의 모양이 있는데요. 물론 양의 실수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죠. 두 그래프가 모양이 비슷하고 y는 x제곱 역시 점점 차이가 벌어지며 증가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잘 보면은 y는 이 x제곱의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죠. 그럼 이제 2교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단리법과 복리법을 배웠죠. 단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고정적이고 복리법은 이자가 점점 늘어나서 저축기간이 길어지면 복리법이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단리법보다는 복리법이 유리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하여 지수함수의 형태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모양인가요? 자, 이렇게 된 모양인 거 그려볼 수 있겠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형태 혹은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곡선 형태예요.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곡선 형태를 가지는 것을 생각해 주어야 하고요. a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x축에 점점 다가가는 모양을 갖습니다.